여자분들은 생리를 하잖아요. 가임기 때는. 예. 근데 이 피가 다 쏟아지면 괜찮은데 혈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 배설이 되지 못하고 혈관 같은데 축적이 돼서 덩어리 떡을 만드는 거예요. 특히나 이게 산 후에 아기를 낳고 나서 분만을 하고 나서 이 피가 완전히 밖으로 배설되지 못하면은 혈괴를 만들어요. 그것이 또 생식기 주변에 순환장애를 만들어서 또 뭐를 만들어요? 냉기를 만들죠. 그거 결국은 나중에 혹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내고. 예. 가임기에 있는 아이들, 그러니까 청소년부터 시작해서요, 생리통을 하는 원인의 대부분이요, 냉기입니다. 냉기. 예. 그 냉기의 원인은 순환장애. 그래서 이 어혈방을 잘 쓸 때 어떤 때는요, 이 피가 쏟아지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. 예, 특히 불임일 때. 예.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순환장애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보조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아주 좋은 거예요.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, 예, 마찬가지로 피가 탁해지고 뭉치고 하는 것들을 풀어주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된다. 자, 그 다음이 어떤 거냐? 그 다음이 직접적으로 뽑는 방법인데, 제발 좀 부항사회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? 과다하게 하지 마라. 절대 과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 몸에 힘도 하나도 없고, 얼굴은 하얀데, 그 사람들한테 부항사회를 해봐요. 나오나 안 나오나? 나옵니다. 의열은. 의열 없는 사람은 없어요. 그런데 이렇게 떡진 피가 나온다고 막 잡아 빼요. 그러다 사람 잡습니다. 사람한테는 하루에 피가 만들어지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. 그리고 우리 몸에는 대충 5리터에서 6리터 사이에 피가 있지만 그 피가 어느 정도 일정 양을 지속적으로 빼버리면요, 인체 기능을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과도하게 부항사회를 하지 마라. 네? 네. 그리고 부항사회를 할 때 매일같이 하면 안 돼요. 하루에 만들어지는 양이 70cc예요. 피가. 그것도 잘 먹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. 조혈 능력이.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해나가야 되지,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곤란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부항사회를 하는데,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시로 합니다. 저도. 그런데 저는 이제 이 풍지, 풍부,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사이에 한 번씩 해요. 예. 그 외에는 어디에요? 신유 부분, 지실 부분. 여기는 이제 신장을 위해서, 그 다음에 뭐 단중이라든가, 그 다음에 이 심장 근처 이런 데는 될 수 있으면 저는 부항사회를 안 합니다. 안 하고 발포요법이나 이런 것들로, 흡각요법이라 그러죠.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하는 정도입니다. 물론 이런 게 있어요. 타박을 어디 심하게 부딪혔어요. 그랬을 때 멍이 들죠. 예. 근데 부항사회를 할 때 철저하게 지켜야 될 거, 열나는 고이, 부항사회를 하려는 부위에 이렇게 손을 대서 열이 나면 하시면 안 돼요. 예. 그때는 감자라든가 또는 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을 제거를 하고, 열이 빠진 열이 있다는 건 뭐예요? 거기서 면역 반응,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게 또 조사요? 예, 그래서는 안 돼요. 그러니까
열이 없는 상태 같으면 그럴 때는 부항사열을 해서 고여있는 피들을 빼버리는 것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.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항사열한 곳에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, 그죠? 하고 나서 그 부위에 혹시라도 덧나지 않도록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, 그죠? 자,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어혈을 빼기도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어혈증은 조금 길게 시간을 가지고 또 정확히 구분을 해야 돼요. 이 사람이 자율신경의 문제로 혈관이 좁아져서 순환 장애가 왔는지. 어혈증은 아니죠, 이럴 때. 근데 이런 분들이요, 또 어혈이 잘 생겨요. 예. 적혈구들이요. 그러니까 몸이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적혈구가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인지, 그 다음에 동맥경화의 문제인지, 그죠? 당뇨합병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문제인지, 예. 그 다음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 후에 이게 혈괴가 있는 문제인지, 이런 분들은 아랫배가 굉장히 냉합니다. 그리고 자꾸 아랫배가 이제 이 뻐근하면서도 뭔가 짓누르는 같은 그런 통증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임기에 있는 친구들은 생리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합니다. 생리불순도 심하고, 그 다음에 냉 같은 것들이 잘 나오고, 예.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등허리 부분에서 부항사혈을 한다던가 어깨 부분을 많이 하죠. 예, 오십견이나 뭐 어깨 결린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부항사혈을 하고 그러는데, 예, 그런 부위는 이제 해당 그 혈처니까, 예, 아시혈이라 그러죠. 그런 거니까 뭐 큰 적은 없지만은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가려서 하시라. 또 이것이 복합적으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들을 응용을 하시면은, 예,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저번에 얘기했던 어혈에 관한 문제, 혈액순환 장애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, 한 가지 더 하자면은 아보도르라는 일본의 면역학자도 이걸 주로 많이 그 책에서도 뭐 소개를 하고 그러던데, 우리가 엄지손가락, 그러니까 손에서 발끝에서 손끝에서 뭐 돼요? 경락의 시종점이 되죠. 시작점이 되기도 하고 끝나는 점이 되기도 합니다. 예. 어쨌든 근데 이제 발가락은 이제 하기가 어렵고요. 손가락은 양쪽 손톱 뿌리 부분을 요 양쪽 집게로 꽉 눌러주는 겁니다. 이렇게 꽉 눌러줘요. 누르고 떼고 해서 한 20번씩 하는데, 넷째 손가락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건 수소양 3초경인데 요거는 교감신경을 극도로 항진시키기 때문에, 예, 나머지는 뭐예요? 부교감신경을 올려서 편안한 상태로 이완을 시켜주죠. 예, 이 방법도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면서 어떤 거요? 예, 손끝 제 말초 혈관들의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침을 하시는 분들은 팔사혈을 아시죠? 팔사혈, 팔풍혈, 예, 여기 사이사이, 발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이사이, 여기에 침으로 자침을 하는 거죠. 이거는 이제 그 한의사분들이나 일반 자침하는 사람들은 다 잘 알 겁니다. 대신에 침이 어디까지 와야 돼요? 요 마디를 넘어가야 돼요. 예. 그러니까 자침을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좀 어렵습니다. 예. 근데 이게 이제 버거스병이라 그래서 우리가 당뇨합병증에도 나타나지만은 이 말초혈관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, 손이 막 얼음장 같이 차고 발도 그런 사람들, 그럴 때, 예, 상당히 잘 듣는 방법이죠.
자, 이렇게 해서 혈액순환 장애가 있고 어혈증이 있는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보조요법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.